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논리도 부족하며 미래의 비전은 고사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해법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또 그가 하는 말은 기승전결도 모자라 어법도 오순도 맞지 않아 한 번에 알아듣는 국민은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자람과 무식함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 언론들은 알아서 잘 풀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의 놀라운 해석력으로 소설까지 써대면서 말이죠. 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입지적 반열에 오른 후보도 있죠. 그는 뛰어난 지식과 상식, 그리고 다양한 경험으로 체득한 업무 처리 능력에 논리와 해법까지 갖춘 놀라운 후보인데요. 이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기 대통령감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극우보수 언론들은 그의 말을 비틀어 가짜 뉴스를 양상해내며 진짜 그의 모습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한 명의 후보는 만들어주고 또 한 명의 후보는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정책적이어도 수단은 객관적인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부가 사회과학대학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성장을 중시하시는데 그 경기도의 GRDP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정책과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리고 혹시 어디 또 이상한 데서 이상하게 쓸 가능성이 있어서 다행히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런 거 써가지고 막 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최근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한 학생이 지적하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후보는 표를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지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원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그 소심하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그럼 이게 영어 맞으세요? 영어 금지. 그래서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가면 뭐 지침이 쫙 나. 아이돌이네. 실제 거의 아이돌. 앞서 이 후보는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가맥집에서 벌인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당시 한 청년은 이 후보에게 5년 전 이 후보가 전북 익산에 왔을 때 이재명을 연호하는 것을 보고 종교단체냐고 했었다며 저런 걸 청년들에게 원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인들이 새 가슴이 많고 소심하고 저도 그런데 위축될 때 누가 워워 해주면 힘이 나고 갑자기 자신감도 생기고 주름이 쫙 펴진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 후보가 중도 보수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요 과학 아니다 이 얘기도 혹시 오해를 해가지고 저는 무식한 소리 했다 라고 할까 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반론의 여지 없는 진리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비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맞는 거죠. 과학.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는 이유는 마치 어떤 통계나
어떤 경제적인 결과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그건 진리는 아니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다.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일이다. 라는 뜻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어디 이상한 또 해석해가지고 언론에서 제목으로 과학 아니다 주장, 무식 드러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후보는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라는 발언 배경에 대해서도 무식한 소리를 했다고 할까봐 한마디 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경제가 비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제 말의 뜻은 엄밀한 의미의 과학이란 이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 후보는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높네요. 저한테 부먹찍먹 같은 거 안 물어보시고 왜라며 국힘당 윤석열 후보와 진행됐던 청년과의 대화 질문 내용을 소환했습니다. 질문의 난이도도 대통령 후보의 수준에 맞춰 던져지는 것 같았는데요. 지난달 29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윤 후보와 청년들과의 만남은 거의 팬미팅 수준의 질문이 난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전혀 달랐죠. 이날 강연회에서 서울대 학생들은 100여 분 시간 동안 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며 청문회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이 후보는 학생들의 질문에 연신 질문이 어렵다고 진땀을 빼면서도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강연회가 끝난 뒤 자신의 SNS에 마치 대선 토론을 미리 치른 느낌이었다면서 공약에 대한 검증은 물론 가상화폐부터 저출산 문제까지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총망라된 열띤 토론에 저 또한 바짝 긴장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이런 강연에는 시도조차 안 했겠지만 말입니다. 박근혜와 같이 사전에 질문을 조율하고 부먹찍먹, 좋아하는 가수, 학교 때 미담 등의 수다나 떨다 말았겠죠. 이런데도 윤석열을 찍겠다는 국민들이 많은 건 뭘까요? 기울어진 언론, 조작된 여론조사, 누군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그 인터뷰의 사실관계는 97년에 야마다 사양스 호텔 6층 연회장에서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 초대로 가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때 소개받은 여성이 줄리라는 예명을 쓰고 있었다. 네. 줄리라는 예명을 쓴 김건희 씨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 이런 사안이 대선 후보 검증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본인이 먼저 줄리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올라온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인터뷰라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최근 조동현 씨 사생활을 보수 진영에서 대선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이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 왜 이렇게까지 사생활을 이렇게 끌어들이냐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인터뷰가 이 안혜옥 전 태권도협회 초등 태권도협회 회장의 인터뷰가 왜 문제냐면 대부분 이런 건 익명으로 등장하거든요. 이번에 태권도 쪽에서 널리 알리는 분인데 본인 실명으로 등장했어요. 얼굴도 공개했죠. 이렇게 되면 이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류의 목격담이나 증인이 더 나오게 되면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될 인터뷰였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볼케이노 접대부설에 대한 제보자의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남성 제보자, 지난달 30일 두 번째인 사채업자 여성 증언에 이어 세 번째 증언이 또 나왔는데요. 이번엔 얼굴까지 공개한 실명 증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줄리라는 예명을 쓰고 술집을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최초 실명 증언인데요. 실로 충격 그 자체인 거죠. 6일 유튜브 탐사 보도 채널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혜옥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협회 회장은 1997년 5월 라마다 르네상스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줄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씨를 만났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직접적인 공개 증언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 대표는 줄리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다라며 누군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실명 증언자인 안혜옥 전 회장은 현재 태권도 구단으로 지난 1960년 태권도에 입문한 이후
미 8군 레시버사이드 태권도 사범, 주월 한국군 백마 태권도 시범 단장, 무덕관 정무문 국제체육관 관장 등을 지냈는데요. 또 그는 국기원 연구분과위원장과 제1회 세계 태권도 학술 발표회 집행위원장, 서울올림픽 당시 제1회 태권도 연구발표회 집행위원장,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부회장, 전무, 회장, KBS 태권도 방송 해설위원, 세계소년 태권도 연맹 초대 총재,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해온 저명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언이 더 폭발력이 있는 건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근데 아니 저희 집에는 항상 제 친구들 모여 살았어요. 저희 집에 누구랑 동거할 시간이 없어요. 예? 어떻게 누구랑 동거합니까? 근데 수은이보다 제가 또 검사랑 동거했대는데 아니 그 검사는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검사 공무원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데 일중독인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예, 석사도 2개나 받고 박사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또 제가 사업하느라고 정말 줄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네네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네. 시간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제가 줄리였으면 제가 거기서 일했던 줄리를 아마 기억하는 분이나 저를 보셨다고 하는 분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랬다면. 네네.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 모든 거는 아마 가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거는 완전 진영 공개, 이거는 완전 누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냥 소설. 네네.